보죠. 1차 방정식에 활용해서 제일 중요한 것들. 잠깐 줄만 치면서 넘어가 볼게요. 그냥 화면만 보셔도 돼요. 그냥 요 부분만 딱 볼 거예요. 문제 뜻을 이해를 하고, 결국에 문장을 이해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뭘 구하려는지 미지수 x로 놓는다. 구하려는 값을 x로 잡기도 하는데, 보통 많이 익숙해지면, 문제 출제하시는 분이 살짝 꽈놓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얘를 x로 둬야지 식이 만들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냥 무조건 기계적으로 뭐뭇을 구하여라 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x로 적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방정식을 세운다. 그 다음 푼다. 그 다음에 맞는지 확인한다. 인데 이러한 1차 방정식 활용이 그나마 쉬운 거는 왜냐면, 만약에 문제에서 문제가 나왔어? 무엇은 몇 명입니까? 를 물어봤어. 근데 내가 막 이렇게 막 쩔라쩔라해서 식을 세웠어. 식을 세워놓고서 방정식까지 풀었더니 x는 뭐 2분의 3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답을 2분의 3명이라고 적을 리는 없겠지. 한 명이랑 또 몸의 반만을 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이런 게 아닐 거라고. 그렇다면 내가 뭔가 식을 잘못 세웠거나 계산이 틀렸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되짚어 볼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스스로가 검사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쭉 풀어본 다음에 진짜 내가 제대로 풀었는지 한 번쯤은 문장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야. 알겠죠? 한 요 정도까지만 보고 이제부터는 문제를 볼 겁니다. 한 번 좀 볼게요. 그대로 볼 거야. 이런 거 필요 없어. 오히려 이런 게 몰입에 방해가 돼. 어떤 수를 4배해서, 사실은 이건 너희들 보고 식 세워라 라고 해도 더 잘 세우긴 할 거야. 어떤 수를 x라고 한다면 x의 4배에다가 2를 뺀 수. 여기까지 이해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수의 3배보다 이놈은, 이걸 우리는 는이라고 부르잖아? 그치? 여기도 는이 있네? 여기도 는이고. 는 어떤 수의 3배보다 8만큼 크다. 8만큼 크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4x-2는 3x 플러스 8이라는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하시는 거죠. 4x 빼기 3x는 8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얼마니? 1x는 10. 이해되니? 그렇다면 어떤 수를 물어본 거 맞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10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굳이 도로 대입 안 해봐도 돼. 내가 제대로 풀었나? 이것을 확인해달라는 것은 아니야. 이 문제의 올바른가만 확인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어떠한 음수를 내뱉더니 뺀 수는 그 음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x가 10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 풀었다는 거지. 그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다. 나머지 문제들은 우선 그 유형만 우리가 보고 있는 거니까 한번 봅시다. 이번에 이렇게 980번도 마찬가지.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냥 곧바로 980번만 봅시다.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이 57일 때 세 홀수 중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고. 그럼 이 값을 x라고 잡아보자. 그럼 연속하는 세 홀수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어? 3, 5, 7. 어떤 특징이니? 그치. 이 씨 커지는 게 있어. 그렇다면 가장 작은 수를 x로 잡는다면 그 다음 수는 x 플러스 1. 그 다음 수는 x 플러스 4. 이렇게 됐을 거라고. 그치? 근데 그거의 합이 57이라 그랬으니까 식을 이렇게 세우시면 되겠구나. 얘를 더하고 그 값이 57이다. 괜찮아? 그렇다면 괄호 앞에 덧셈 있는 것은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였었죠? 맞습니까? 식 정리하시면 3x 플러스 6은 57이고 3x는 얼마야? 51. 따라서 x값은 얼마야? 17. 그래서 정답은 가장 작은 수를 물어봤으니까 17이 정답이 됐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거야. 그치? 그런데 봐봐. 그런데 요렇게 푸는 건 어떨까를 보려고 하는 거야.
물론 문제에서는 가장 작은 수를 물어봤지만 나는 가운데 수를 x라고 잡아볼게. 그렇다면 가장 작은 수는 뭐야? x 빼기. 그럼 가장 큰 수는 뭐가 됐을까? x 더하기. 그럼 이렇게 표현했을 때 장점, 좋은 점은 뭐냐면 더해볼까? 합이 57이래잖아. 그치? 얼마야? 3x 빼기 2에다가 더하기 2니까 0. 그 값이 57. 식이 엄청 간단해졌지. 따라서 x 값은 얼마야? 19. 57을 3으로 나누면 3, 1은 3, 27, 3, 9, 27. 그치? 19. 그래서 계산은 굉장히 간단한데 조심할 건 뭐냐면 지금 우린 방금 뭘 세웠어? 가운데 수를 x로 잡았지. 묻고 싶은 건 뭘 물어봤어? 가장 작은 수. 중간 수가 19였으니까 가장 작은 수는 17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답과 동일하기는 해. 그러니까 이건 너의 선택권이야. 파란색은 어떤 장점이 있어? 식이 간단해. 가장 작은 수를 물어봤지만 굳이 억지로라도 가운데 수를 미지수로 잡으면 식은 간단하게 만들어져. 그치? 그러면 이번엔 단점은 뭐냐면 모르고 답을 19라고 적을 수 있는 그런 실수를 할 가능성이 좀 있어. 그죠? 가장 작은 수를 물어봤으니까 17이라고 답을 적어줘야 되는 거죠. 빨간색은 뭐야? 내가 원하는 것을 x로 잡았기 때문에 그대로 나온 x값이 정답이야. 그것이 장점. 단점은 뭐겠어? 식이 조금 복잡해진다. 그죠? 식이 복잡해진다는 얘기는 당연히 중간에 식 계산하면서 실수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뜻이니까 약간의 장단점들이 있어. 그런데 어떤 것을 추천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의 개인적인 취향은 파란색이야. 그래서 문제 유형을 잘 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게 있어. 연속하는 세 짝수 중에서 가장 큰 수의 4배는 나머지 두 수의 합보다 50만큼 크다. 아, 무슨 말 하는 거야? 가장 큰 수를 물어봤지만 얘를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라고 식을 세우면 이 식은 이렇게 되겠지? 가장 큰 수의 4배는 나머지 두 수의 합 x 플러스 x 마이너스 2보다 50만큼이 더 커졌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서 마찬가지 x 값이 구해졌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x 플러스 2다. 이해할 수 있겠죠? 연속한 세 자연수를 마찬가지 가운데 수를 x라고 잡게 된다면 연속하는 세 자연수예요. 이번엔. 그렇다면 그 전수는 뭐였을까요? x 빼기 1이었겠죠. 이번엔. 그죠? 큰 수는 x 더하기. 얘네들 그렇다면 이제 식 세워봅시다. 가운데 수의 3배는 가운데 수의 6배는 나머지 두 개의 합의 4배보다 26만큼 보태주면 같아진다가 작다구나. 26만큼 작다고 했으니까 빼주면 같아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작다니까. 괜찮아? 그래서 이 방정식을 푸시는데 마찬가지 x값을 구한 다음에는 각각의 도로 대입해줘야 된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 나오면 같은 걸 잡아주는 게 좀 더 유리하다. 가운데수를 좀 잡아주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번엔 985번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야.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런 걸 썼는데 323에서 324가 있고 뭐 지금 2023년인가요? 2023이 있어. 여기에 있는 2와 여기에 있는 2가 나타내는 수 중 큰 수는 뭐 이런 거 물어봤어요. 여기는 2가 나타내는 수의 크기는 얼마야? 20. 얘는 얼마야? 2000. 그죠? 누가 더 커? 2000이 더 컸었어. 기억나죠? 이런 거 풀었던 거.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는 숫자 카드라고 생각해 주는 거야. 10의 자리 숫자가 4인 숫자가 있었고 1의 자리 숫자 카드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숫자가 있었어. 그런데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숫자는 이렇게 바꿨죠. 이게 바꾼 숫자는 처음수 4하고 x가 됐겠죠. 처음수보다 18만큼 작아졌다라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렇다면 이 숫자의 실제 크기는 x4가 아니라 실제 크기는 x가 나타내는 실제 크기는 10배 한 거였겠죠. 그 다음에 4가 나타내는 실제 크기는 그냥 4인 거고 4x가 나타내는 실제 크기는 4 곱하기 10, 40에다가 x를 그대로 더한 x가 됐겠죠. 얘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괜찮을까요? 따라서 방정식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10x 플러스 4는 40 빼기 18이니까 22인가요? 22 더하기 x. 그 다음 2항 하시고 2항 해주시면 10x 빼기 x는 22 빼기 4가 되면서 9x는 18. 그럼 똑같이 9로 나누어 주시면 x 값은 얼마야? 2. 그런데 여기다가 답을 지금은 그래도 뭐 객관식이니까 2라고 적는 식은 없겠지만 주관식 적었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오답은 2라고 적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2 아니죠. 2는 x 값인 거고 처음 수는 뭐였어? 이거였던 거잖아. 그치? 그럼 x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어떤 숫자인 거야? 42가 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면 지금처럼 이렇게 숫자 카드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 이해할 수 있겠죠? 제가 왜 별표까지 쳤냐면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해. 야, 이 문제 고등학교 때 또 나와.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대학교 갈 때 정말 중요해. 이런 거 아니야. 너무 많이 틀려서 그래. 알겠죠? 그런데 이 부분이 1학년 때만 나오고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중학교 2학년 때 한 번 더 나와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개념 플러스 용해도 있어요. 봅시다. 이번엔 마찬가지.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야. 그냥 보는 거. 문장을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식을 세우는 거야. 자연스럽게. 2점짜리 슛과 3점짜리 슛을 합해서 뭐 12개를 넣었는데 총 29점 득점했는데 3점짜리 슛은 몇 개입니까? 그럼 얘를 x개 넣었다고 생각해 볼까요? 3점짜리 슛을 x개 넣었다고 생각한 거야. 그렇다면 2점짜리 슛은 몇 개 넣었을까? 문제 보면 총 12개를 넣어서 총 점수는 29점이래. 3점짜리 슛을 x개를 넣었다면 총 12개가 있는데 x개를 넣었대. 그럼 나머지는? 그렇죠. 12 마이너스 x개. 왜냐면 개수가 필요한 거야. 점수를 계산하시려면. 뭐 2점짜리를 3개 넣었으면 점수는 얼마야? 6점. 다시 말하면 이렇게 개수가 필요하거든. 그래야 점수가 나와. 그래서 개수가 중요하구나. 그렇다면 2점짜리로 만들 수 있는 점수 몇 점이었을까? 12-x에 곱하기 2. 3점짜리 슛 x개를 넣었대. 혹시 여자쌤이 안 계세요? 네. 그렇다면 3 곱하기 x를 더하면 얘가 얼마 나와야 된다는 거야? 29점이 나온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 방정식을 푸시면 되겠죠. 따라서 x는 얼마? 넘어가시면 되겠죠? 빼기 24니까 그래서 5개를 넣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우선은 지금 이제 다시 보도록 해보죠. 유형 5번서부터 유형 5번? 유형 5번도 그냥 5번도 보지. 아니야. 좀 이따가 그 교재 볼 때도 그 위에 있는 설명 보면서 문제 푸는 거 아니야? 그냥 문장을 보고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식을 세우는 거야. 2021년에는 아버지의 나이가 42세, 아들 나이는 12살이었다.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3배가 되는 해는 언제입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항상 X년 후를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 좀 적어봐. 이런 몇 년 뒤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항상 X년 후. 그럼 아버지의 나이는 지금 42세인데 X년이 지났어. 그럼 아빠의 나이는 몇 살일까? 42 플러스 X. 그치? 아들의 나이는 몇 살일까? 12 플러스 X.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3배가 될 땐 도대체 언제입니까? 묻고 있죠. 따라서 42 더하기 x는 36 더하기 3x가 됐을 테니까 나머지 그냥 단순 이항이야. 단순 계산. 원래 있던 주인 42에다가 36 이사 왔고 원래 있던 주인 3x에서 x가 이사 왔으니까 2x는 얼마니? 6? 맞아? 따라서 x값은 얼마야? 3. 그죠? 3이구나. 그렇다면 답을 3년 후 이렇게 적으면 안 돼. 물론 지금이 객관식이니까 당연히 3이라는 답이 없기도 하지만 우리는 뭘 묻고 있어? 해가 몇 년입니까? 정확한 해를 묻고 싶은 거죠. 그럼 2021년 기준으로 3년이 지났으니까 24년이 답이 되겠죠. 괜찮겠죠? 문장을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식을 배워나가는 과정이야. 알겠죠? 사실은 활용 문제를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저랑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던져주는 거야. 야, 이거 갖고 식 써서 풀어봐. 이게 가장 좋기는 한데 우린 지금 아직 1학년이어서 저랑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2학년 되면은 따로 풀이 없이 그냥 네가 식 세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번엔 999번이에요. 어떤 유형인지 모르겠어. 그냥 가로 길이가 3cm, 세로 길이가 5cm, 직사각형이 있었대요. 3짜리, 5짜리. 그런데 가로를 2cm만큼 더 늘렸고 세로는 x만큼 더 늘렸대.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지금 도형을 만든 거죠. 빨간색 도형을 만든 거야. 이렇게. 그래서 빨간색 도형을 만든 거야. 이렇게 했더니 처음 넓이의 4배가 됐다. 다시 말하면 이 빨간색 도형에 대한 넓이가 처음 넓이, 이 검은색 도형 있죠? 이것의 4배가 됐다. 이런 뜻이죠.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실제로 문제 풀 때는 그리지 않아도 좋아.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그려져야 돼. 따라서 그럼 빨간색의 넓이는 얼마야? 가로가 얼마야? 5. 그렇죠. 세로는 5 더하기 x. 그렇죠? 5 더하기 x예요. 원래 넓이는 얼마죠? 처음 넓이는? 15의 4배가 됐다. 이해될까요? 그 다음은 그냥 방정식이죠. 얼마입니까? 25 더하기 5x는 얼마니? 60 해서 방정식 풀어줬고, 아니면 곱하기 5가 있다. 그쵸? 그래서 양변을 똑같이 5로 먼저 나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 그렇다면 이 식은 어떻게 될 거냐면 5 더하기 x는 이렇게 될 거고 약분이 됐을 테니까 3, 4, 12가 되겠죠. 이건 지금 곱하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으로 이렇게 쪼개는 게 아니에요. 얘는 5분의 15 더하기 4라면 5분의 15 더하기 5분의 4이지만 덧셈일 땐 곱셈이기 때문에 약분되면 그냥 죽어야 돼요. 그래서 12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x값은 얼마야? 7. 맞니? 따라서 x값은 7이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이런 문제 유형이 있다. 도형 갖고도 난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시고, 만약에 1001번 같은 문제 나오면 이거 직사각형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넓이, 나중에 이건 개념 플러스 유형에도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어요. 직사각형 넓이 구할 줄 알죠. 그 다음에 정사각형 넓이 구할 줄 알죠. 마름모 넓이 구할 줄 알죠.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 넓이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사다리꼴 넓이 구할 수 있죠.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사각형들은 넓이를 못 구해요. 그럼 이렇게 못생긴 도형은 어떻게 구합니까? 무시하는 겁니까? 못생겼다고? 그게 아니라 얘는 도형을 잘라서 여러 가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도형으로 쪼개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도형의 넓이를 계산하라고 한다면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해서 직각삼각형과 그 다음에 밑변과 높이를 알고 있는 삼각형으로 쪼개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나중에 저 인간이 갑자기 이 얘기 왜 하지? 아마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이렇게 네임드 사각형들이죠. 유명한 사각형들. 이런 애들 제외하고선 넓이 구할 수 없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유형 7번 문제예요. 유형 7번도
잠깐 문제를 잠깐 보자. 형의 저금통에는 현재 8,000원, 저금통에는 2,000원이 들어있고 내일서부터 200원씩, 동생은 500원씩 저금통에 넣을 건데 형과 동생의 저금통에 들어있는 금액이 같아지는 것은 며칠 후입니까? 지금 이 문제를 보자마자 지금 너 머릿속에는 어떤 게 떠올라야 되는 거냐면 제가 지금 뭐 그린 거예요? 이거 돼지 저금통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금 돼지 저금통 같은 게 떠올라야 돼. 아니면 통장 알아? 요즘 통장 같은 거 잘 안 만들어서 그렇긴 한데. 통장 알아요? 이렇게 책처럼 이렇게 접혀서 나오는 거. 그래서 거기에 접혀져 있는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진짜 실생활처럼 되는 거지. 이걸 그냥 문장으로만 보면 안 돼. 알겠지? 아무튼, 형 저금통에는 지금 현재 8,000원이 들어있고요. 동생에는 현재 2,000원이 들어있대요. 근데 내일서부터 형은 매일 200원씩, 동생은 500원씩 저금통에 넣을 건데, 며칠 후에 같아지겠습니까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 거기다 좀 적어볼까요? X일 후라고 적어봅시다. 언제부터, 지금서부터 며칠 후입니까? 물어봤으니까 X일 후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다면, 형 돈은 지금 8,000원이 들어있었는데, 200원씩 X일이래요. 그럼 얼마가 더 추가가 됐을까요? 200X만큼. 동생은 2,000원이 있었는데 500원씩 X일이 지난 거예요. 얼마가 더 추가됐을까요? 500X를 더한 값이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같아지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냥 푸셔도 좋고, 숫자가 왜 이렇게 커? 똑같이 100씩 나누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80 더하기 2x는 20 더하기 5x가 되면서 이항해 주시면 3x는 60. x 값은 얼마? 3으로 나눠주면 20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20일 후에는 서로 같아질 수 있었겠죠. 괜찮을까요? 이렇게 식을 세워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8서부터가 좀 많이 어려워져요. 조금만 집중합시다. 이제부터가 좀 어려워져요. 알겠지? 먼저 이런 거 잠깐 봅시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가 있는데요. 10,000원짜리가 있는데 10%가 증가했대. 은행에다 10,000원 넣었는데 10% 이자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자를 받았어. 그럼 지금 내 통장에는 얼마가 있을까는 이렇게 계산하셔야죠. 원래 10,000원이 있었는데 이 10,000원에 10%만큼을 더 얹혀주겠다는 거죠. 그럼 약분하고 나시면 1,000원을 더 얹혀준 거니까 내 통장에는 11,000원이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우선 계산하기 전에 얘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얘는 10,000 곱하기 1이니까 지금 약분하기 전이에요. 10,000 곱하기 100분의 10이 있는 거죠. 10,000 곱하기 1에다가 이렇게. 그럼 얘는 10,000에 1 플러스 100분의 10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분배법칙하면 10,000 곱하기 1, 10,000 곱하기 100분의 10. 동일해지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말하는 게 지금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A% 증가했대요. P1짜리가 있는데 그렇다면 얘는 P 곱하기에 1 플러스 100분의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필기해 주세요. 이해하셨으면 필기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째려보시고 이해가 되셨으면 P1의 A% 증가 P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 다시 괜찮을까요? 이번엔 마찬가지 10,000원짜리 물건이 있었는데요. 10% 할인을 해준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10,000원짜리 물건에서 얼마나 싸게 줄 건데요. 10% 싸게 해줄게. 깎아준다는 거죠. 그럼 약분하고 나면 10,000 빼기 1,000이니까 결국엔 9,000원이에요.
근데 이것을 식으로 표현한다면 마찬가지 만 곱하기 1이었을 테니까 얘는 만에다가 1 빼기 100분의 10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만에다가 100분의 90이니까 약분하고 약분하면 1000 곱하기 9, 9000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를 일반화하면 P1이 있는데 얘한테 A%를 할인 또는 감소하게 된다면 이 값은 P의 1 빼기 100분의 A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필기하시는 겁니다. 이 네모칸은 필기하시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이제부터 문제를 보죠. 당근 알아요? 당근? 당근이랑 어플 알아요? 중고거래하는 거. 예를 들어서 네가 10,000원짜리 물건을 뭔가 샀어. 굉장히 희귀한 물건을 샀어. 그런데 그것을 판매하려고 했는데 그냥 판매하기에 너무 아까우니까 네가 15,000원에 팔려고 거기 당근에다 올렸어. 그런데 안 팔려. 그래서 3,000원을 할인할까? 그래서 12,000원에 올렸어. 그랬더니 팔렸어. 그럼 너의 이익은 2,000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익이라는 것은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는 거죠. 처음에 네가 사용한 이 부분이 바로 원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가 정한 15,000원에 팔아야지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정가. 그리고 팔린 가격은 바로 판매가가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제부터 문제 풀 거예요. 어떤 상품이 있는데 그 원가를 물어봤으니까 원가를 제가 X라고 잡아볼게요. 그렇다면 원가는 X고요. 그렇다면 정가를 어떻게 정했냐면 15%의 이익을 붙였대. X에다가 X의 100분의 15만큼을 붙였대. 그렇다면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X의 1 플러스 100분의 15. 괜찮아요? 네. 그리고 나서 했더니 안 팔려. 그래서 800원을 할인했대. 그랬더니 팔렸다는 거죠. 그래서 판매가는 뭐가 되는 거냐면 X의 100분의 115죠. 100분의 115에서 뭘 뺀 거야? 800원을 뺀 겁니다. 이해될까요? 얘가 바로 판매가. 그랬더니 이익은 5%래요. 이익이 얼마였다고요? X의 5%였다고요. 이해될까요? 근데 이익 구하는 공식은 뭐였죠, 아까? 이익은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는 거잖아. 판매가가 얘였죠. 그죠? 이익은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는 거니까 판매가는 100분의 115. 얼마죠? 약분하면? 5로 약분하면 20분의 23인가요? 그런 것 같아. 20분의 23x 빼기 800. 이 판매가에서 뭘 빼야 돼? 원가인 x를 빼시는 거죠. 그렇다면 100분의 5x고 얘는 20분의 23x 빼기 x의 빼기 800이니까 20분의 20이죠. 그렇다면 얘는 20분의 3x가 됐을 거예요. 빼기 800. 이해될까요? 그럼 이제 이것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100분의 5는 얼마죠? 20분의 1x죠. 그럼 얘만 이제 넘어오고 문자끼리 모으기 위해서 800은 20분의 3x 빼기 20분의 1x니까 20분의 2x죠. 맞습니까? x는 10분의 1x. 그 값이 800원이었다는 뜻이고 10씩 마지막으로 이제 곱해 주시면 x값은 8,000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원가는 8,000이 되는 겁니다. 아마 지금 이 과정은 지금은 우선 이렇게 쫓아가시고 나중에 좀 자연스러워지면 좀 더 빨리 해결할 수도 있겠네 라는 느낌이 들 텐데 우선 지금은 딱 그 규칙에 맞춰서 지금 문제를 해간 거예요. 딱 FM대로. 알겠죠? 그래서 잘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지금 우선은
요런 정도까지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문장을 보시면서 식을 자연스럽게 세울 수 있으셔야 돼요. 이제 딱 세 문제만 더 할 거예요. 1012번도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형태니까 기억해 두시고, S중학교가 있었는데요. 올해 남학생 수는 작년보다 8%만큼 커졌고 여학생은 10%만큼 감소했대요. 작년에 전체 학생은 820명이고 올해는 작년보다 10명이 감소했다면 올해 여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를 묻고 있는 건데 한번 해볼까요? 봐봐.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작년 기준이다. 거기다 좀 적어볼까요? 작년 기준이라고 적어주세요. 항상 작년 기준입니다. 왜냐면 변화되기 전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럼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알겠죠? 근데 여학생 수를 물어봤으니까 여자를 X라고 잡아볼게요. 작년에. 그럼 남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작년은 820명이었으니까 그렇죠. 이만큼이 남자예요. 알겠지? 그렇다면 10명이 감소했다고 했으니까 변화량이 얼마야? 전체 변화량은? 마이너스 10인 거예요. 그런데 변화량, 전체 변화량이라는 얘기는 이런 거 아닐까요? 남자의 변화량에다가 여학생의 변화량을 더해준다면 그것이 바로 전체 변화량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뭐 강아지의 변화, 우리 집 개가 애 낳았어요. 이런 건 필요 없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남자 변화량은 어떻게 됐다고요? 8% 증가했대요. 작년에 820-x였는데 8%만큼, 100분의 8만큼 증가한 거죠. 여학생의 변화량은 어떻게 됐을까요? 10% 감소했대요. x가 있었는데 100분의 10만큼 감소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전체 변화량은 마이너스 10이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 식만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곱하기 100씩 해볼게요. 100씩 해보면 8에 820-x에 10x가 100씩 곱했으니까 1000이 됐을 거고요. 마이너스 1000. 그럼 이제 곱해봅시다. 이 새끼 얼마야? 28에 16에다가 1 올라가죠. 88에 64, 6560 빼기 10x는 마이너스 1000이 됐을 거고, 맞아요? 그냥 계산한 거예요. 잠깐만. 여기 마이너스 8x 없어졌네. 그죠? 이렇게 됐을 거고, 그 다음에 너 넘어오고, 요놈 넘어오면, 식이 좀 복잡한데, 조금 넘어설게요. 다음 칸으로 넘어갑시다. 18x는 얼마라는 거? 플러스 1000이 됐으니까 7560이 됐을 거예요. 나눠봅시다. 7560을 실제로 18로 나눠봅시다. 얼마인가요? 몇 번 들어갈까? 4? 그쵸? 4, 8에 32, 3, 72. 그쵸? 36. 몇 번 들어가요? 2번, 36, 0, 0. 그죠? 그래서 x값은 420이야. 그래서 답을 420을 체크하면 안 되죠. 왜냐면 우리가 구한 420은 작년 기준의 420명이고요.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올해를 물어봤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작년에 420명이었는데 여학생은 10% 감소했으니까 420명의 10%만큼이 줄었겠구나. 약분하고 나면 42명이 줄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8이 됐을 것이고 7이 됐을 것이고 3이 됐겠네요. 그래서 올해는 378명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맨 처음 시작할 때 구하려는 수를 x라고 잡아라 라고 문장에 써 있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 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지금 이게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x를 작년 것을 잡지만 문제에서는 올해 것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것을 x라고 잡게 되면 이 문제는 정말 머리 아파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항상 작년 걸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 아시겠죠? 넘어가 볼게요. 이 영상은 다시 올릴 거예요. 다시 그 카톡방에 올릴 거거든요.
또 혹시 이해 안 된 부분 있으면 다시 보셔도 괜찮아요. 1016번 잠깐 좀 볼게요. 학생들에게 공책을 나눠줄 건데요. 5권씩 나눠주면 4권이 남고 11권이 부족하다. 한 사람이 6권이 나눠주면 지금 이 문장을 보자마자 우리 머릿속에서 어떻게 떠올라야 되냐면 우리가 학교 선생님이 되셔야 돼요. 아니면 뭐 교회에 있는 그 교회 선생님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아, 오늘 학생들에게 선물을 줘야지. 이렇게 제가 선물을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해야 돼, 지금. 5권씩 나눠줘. 그래, 새해 복 많이 받아. 아니면 뭐, 아무튼, 뭐 해라. 열심히 잘하자. 그래서 나눠줬어. 그랬더니 4권이 남은 거야. 이거 내가 가져와서 뭐해? 야, 잠깐 내가 다시 나눠줄게. 해서 다시 거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8권씩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이번 11권이 부족해진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제가 X명에게 나눠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지금 최초 5권씩 나눠주게 되면 나눠준 공책 권수는 몇 권일까요? X 곱하기 5. 그죠? 5X만큼 우선 기본적으로 나눠줬어요. 그런데 내 손에는 몇 개가 남아있다고? 4개가 남아있던 거죠. 5X 플러스 4가 바로 공책수인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걷었어요. 다시 8권씩 나눠줬으면 8X만큼 줬을 텐데 근데 현실에서는 11권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2명이 제대로 못 받은 거야. 그치? 얘도 공책수인 거죠. 그렇다면 제가 그대로 들고 온 공책수를 나눠줬다가 다시 걷었단 말이죠. 2개 공책수는 서로 크기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방정식 하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식 세워봅시다. 뭐 x 네가 이쪽으로 오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15는 3x가 되면서 x 값은 얼마야?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 수가 그래서 몇 명 됐다는 거야? 5명이 됐다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학생 수는 5명인데 이것도 아까 그 얘기랑 똑같은 거네. 여기서는 우리가 구하려는 x 값과 여기서 원하는 것은 달라. 그죠? 이러한 문제의 유형은 x명, 학생 수가 몇 명인지 구하는 데에는 이 방법이 맞아. 그런데 문제는 다시 뭐래? 한 사람에게 다시 6권씩 나눠주면 몇 권이 부족합니까를 물어봤으니까 공책 권수가 그래서 몇 권이냐고 내가 몇 권 갖고 왔었지? 그걸 상상해 보자는 거죠. 근데 지금 x가 5명인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입하시든 여기에 대입하시든 여기든 어느 한쪽이든 대입하시면 공책 권수는 20 여기다 5 집어넣으시면 5, 25니까 그죠? 29권인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29권이야. 29권을 6권씩 나눠주는 거죠. 그럼 6권씩 나눠주면 몇 명한테 나눠줄 수 있었을까? 6, 4, 24에 더하기 5인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4명한테 나눠주고 5권이 남은 거야. 근데 뭘 물어봤어? 몇 권 부족하냐? 몇 권 부족한 거야? 한 권. 한 권만 더 있으면 한 명한테 더 줄 수 있었을 텐데. 이해될까요? 또는 29를 이렇게 볼 수도 있죠. 5 빼기 1. 그럼 6권씩 5명에게 주고 하나 부족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구하려는 것 값과 우리가 미지수를 잡는 x값이 서로 다르죠. 그죠? 이런 문제는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만나본 거긴 하지만 학교 교과서라든가 또는 기본적인 문제들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다음에 몇 명입니까를 묻는 문제가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친구들은 이런 문제, 몇 명입니까를 물어봤던 문제에 많이 익숙해져 있고, 그죠? 그래서 x값을 구한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런 문제 유형도 보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처음부터 이런 커다란 유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빨간색 유형, 몇 명입니까? 학생 수 몇 명입니까를 물어보는 문제, 또는 공책은 총 몇 권입니까?를 묻고 있는 문제가 보통 일반적인데 여기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진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문제죠. 괜찮을까요? 네. 이제 마지막 한 문제만 더 할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좀 이따가 정리할 시간 드릴 거예요. 봅시다. 마찬가지. 여행을 갔다 왔어요. 막 유럽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나라 가고 싶어요, 혹시?
아니면 뭐 어디 가고 싶어요? 여행? 지금 간다면? 지금 좀 이따 2시에 끝난 다음에 여행 간다면 어디 가고 싶어요? 파리. 이게 파리요? 파리. 아, 파리요? 아, 예. 그 파리의 그 에펠탑이 딱 보이는 그런 거예요. 다 이제 그런 상상을 하시면서. 그래서 여행 기간의 3분의 1. 여행 기간을 모르니까 그놈을 X라고 잡아볼게요. 3분의 1은 잠을 잤대요. 그럼 잠자는 시간 3분의 1 X만큼 잠을 잤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분의 1은 차를 탔대요. 12분의 1 X만큼은 차를 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다녔나봐. 4분의 1 동안은 막 이런 막 셀카봉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했나보죠. 4분의 1 X만큼은. 그리고 잡시간은 총 24시간을 썼대요. 자는 시간이라든가, 아니, 자는 시간이 아니라 뭐 쇼핑하는 시간이라든가 밥 먹는 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했더니 이게 끝난 거죠. 그렇다면 이걸 다 더하면 얘는 잠자는 시간, 차 타는 시간, 관광하는 시간, 그 다음에 잡시간 다 더한 게 여행 시간이어야 되는 거죠. 여행 시간이 몇 분이었죠? 며칠이었죠? 몇 시간이었죠? X 시간이었던 거죠. 이해될까요? 총 X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전체 X가 나와야 된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식을 정리해 주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곱하기 12씩 해볼까요? 전체적으로 12를. 그렇죠? 전체적으로 곱하기 12씩 해본다면 얼마야? 4x 24 곱하기 12 12x 괜찮을까요? 얘 계산하시면 얼마죠? 8x. 그럼 24 곱하기 12는 8x니까 똑같이 8로 나누어 주시면 약분됐으니까 36이 됐을 거고, 따라서 몇 시간? 36시간을 여행을 한 게 아닐 텐데 답이 없죠. 어디 계산이 잘못됐을까요? 아, 8x는 4x여야 되는 거죠. 미안해. 여기가 8x였으니까 넘어갔으면 빼기 8x니까 4x가 됐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4로 나눠주시면, 아,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요. 다른 반도 빨리 가봐야 돼서 6. 그래서 x값은 얼마야? 72시간 동안 여행을 한 것이 됐겠죠. 예, 식을 한번 다시 계산해 보세요. 제가 좀 바보같이 계산 틀렸지만, 예,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좀 보시면 할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우선 속도거리 전까지거든요. 속도거리 전까지 지금 한번 센 대표용만 한번 좀 먼저 풀어봐 주세요.